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체력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최고의 가치인데요. 체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건강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 이렇게 5가지 요소로 측정됩니다. 이 중에 근력과 근지구력은 근육의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근력은 근육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최대 힘, 근지구력은 근육이 힘을 일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체 구성은 우리 몸의 근육과 지방, 뼈 등의 구성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네, 맞습니다. 체력을 구성하는 많은 부분에 바로 근육이 중요한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은 근육 세포들의 결합 조직입니다. 수축 운동을 통해서 개체 이동과 자세 유지, 체액 분비 등을 담당하는데요. 신체 내에서 움직임이 가능한 모든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운동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작용하는데요. 이 운동은 자발적으로 의식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근육이 적절한 수축과 이완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적절한 자세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 근육의 과도한 수축이 지속해서 일어나면 근육은 탄력을 잃고 계속 수축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바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근육의 어느 한 부분이 만지면 아프고 흔히 이렇게 담이 걸렸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근육통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200여 종, 그 수는 약 650개에 달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무게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체온의 40%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근육의 종류를 크게 분류해보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골격근, 그 다음에 심장벽을 이루고 있으면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심장근, 혈관이나 모든 내장기관의 벽을 이루고 있는 민문이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면 언뜻 떠올리게 되는 건 바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 골격근이죠. 골격근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근육세포인 근섬유로 구성되는데요. 하나의 근육은 수천 개의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직경은 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길이는 2에서 3mm에서 30cm로 근육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근섬유들은 직경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인 실린더형의 근섬유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섬유마다 1000개 이상의 근원섬유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근원섬유는 세로로 평행한 배열의 수많은 근필라멘트로 이루어지죠. 근섬유는 2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수축이 빠른 속근섬유와 수축이 느린 지근섬유입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는 주로 지근섬유를 사용하다가 운동 강도를 높여서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뛰는 속도를 올라가면 속근섬유가 동원되고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전력 질주를 할 때는 거의 속근섬유가 움직입니다. 속근섬유는 순간적으로 크고 강한 힘을 내지만 단시간에 쉽게 피로해지고 지근섬유는 반대로 장시간 사용해도 지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발력 근섬유 쪽이 쉽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육은 체온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체열의 40% 이상을 근육에서 만들어냅니다. 근육은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아서 근육이 사라지면 열을 만드는 공장 몇 군데가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면 체온이 쉽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근육의 운동은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은 5에서 6배나 강해지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진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단련하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바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의 개념은 1989년 로젠버그가 살코페니아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살코는 살코기, 피니아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근감소증이란 용어는 처음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생리적 현상을 지칭할 뿐 질병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었는데요.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근감소증으로 인한 신체적 수행 능력이 제한되고 그에 따라 낙상, 골절, 대사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위험성이 늘어나자 질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부터 질병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도대체 근육이 감소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에 질병으로 인정받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인간의 일생을 거쳐 근육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신 근육량은 남녀 모두 45살쯤부터 줄기 시작해서 50살이 넘어가면 줄어드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등 근육과 복근, 엉덩이 근육, 넓적다리 근육과 같은 큰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죠. 40 넘으니까 예전 같지 않아,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떨어져,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실 텐데 근육이 사라지면 근력 저하는 물론이고 힘을 빠르게 발생시키는 순발력까지도 떨어뜨립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순발력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나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순발력은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물건 들기 같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동작들을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힘입니다. 근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체력이 하락하면 고령화의 속도에 가속이 붙으면서 질병이라고 불릴 만한 증상이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병명으로는 노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능이 저하되고 빈뇨나 요실금이 생기기도 하며 청력과 시력이 저하되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까지 떨어지면서 수면장애와 우울증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근감소증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의자에 앉고 일어서는 동작을 5번 반복할 때 15초를 넘기거나 400m 정도를 걷는데 6분 이상이 걸리면 근감소증일 확률이 높고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에 다 건너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쿄대 노인의학연구소가 개발한 간편한 핑거링 테스트가 있는데요. 핑거링이란 양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연결해 넓게 만들어진 원입니다. 자신의 종아리 중 가장 굵은 부분을 핑거링으로 감쌀 때 종아리가 핑거링에 딱 맞는 사람은 근감소증 위험이 2.4배, 핑거링이 헐렁한 사람은 위험이 6.6배 높다고 합니다. 왜 종아리 근육이 근감소증의 지표가 될까요? 종아리의 별명은 제2의 심장입니다. 중력으로 하체에 집중된 체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종아리가 담당하기 때문이죠. 근감소증으로 인해 종아리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면 걷는 동작을 수월하게 하기도 힘들 뿐더러 폐색저증이나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닥친 고령화 시대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근감소증은 꼭 극복해야 할 질병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모두의 고민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의 치료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걷기나 뛰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무엇보다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나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잘 붙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혹시 이렇진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너무 쉬운 강도로 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근육 운동의 기본은 점진적인 과부하인데요. 말 그대로 강도를 점점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강한 자극에 반응해 근육을 분해하고 재합성하지만 적응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육을 더 키우려면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운동의 횟수와 무게를 증가시켜서 자극을 줘야 하는데요. 근력 운동을 하는데 2-3달이 지나도 근육이 커지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계속 같은 무게와 횟수로 쉽게 운동한 건 아닌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휴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근육은 근섬유에 가해진 미세 손상이 회복하면서 성장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보통 근섬유의 단백질은 재합성을 하는데 이틀에서 나흘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 기간이 계속 같은 부위를 자극하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못합니다. 심하면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죠. 특히 근육과 힘줄이 노화된 65세의 고령자는 더 주의하셔야 하고요. 운동 후 근육통이 심하다면 다음 날엔 다른 부위를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근육통은 그 부위를 잘 운동했다는 뜻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인의 일일 최소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 정도인데요. 즉, 몸무게가 60kg인 성인은 하루에 약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근감소증 환자나 노인인 경우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능력이 떨어져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체중 1kg당 1.2에서 1.5g까지가 권고됩니다. 돼지고기 목살 300g, 고등어 한 마리 반 정도에 포함된 단백질의 함량이 60g 정도이니까 평소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지만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우리 몸은 강도 높은 저항 운동을 할 때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인데 탄수화물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 글리코겐이 부족해지면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근육의 성장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는 참 쉬운데 지키고 키우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스스로 근육을 지키고 키우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